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갑 속에 카드 몇 장이나 갖고 계신지요? 신용 카드사들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가 또 대거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려 1억 건이 넘게 유출됐는데 사상 초유의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혹시나 내 정보는 괜찮을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확인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다시 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뜨겁습니다. 왜 매번 개헌론이 불거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그 이유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지난해 이전에도 계속해서 뜨거웠죠. 살균제 판매 금지 이후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알아보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보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오늘도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예스인지 노인지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수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가 봐요. 네, 미국에서는 탈옥수가 너무 추워서 되돌아갔다 이런 일도 있어요. 네, 좀? 저도 토픽 읽었습니다. 네, 미국 켄터키에서 영하 50도라고. 네. 네. 죽는 것보다는 다시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았겠죠, 아마. 네, 네. 그렇겠죠.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나왔다가 이거 웬일인가 해갖고요. 네, 네. 하필이면. 네. 네. 자, 이게 남북한 문제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북한이 거절했어요? 이산가족 선봉에 대해서요? 추워서 그런가요? 예, 일단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북한의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는 조평통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조평통 서기국은요. 오늘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지금 그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추워서 그런가 봐요. 일단 실제 그런 것도 있는 실제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진짜 그래요? 저는 가볍게 얘기했는데요. 네. 네. 그 당장은 거부한 거는 맞는데요. 어쨌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인도주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 북한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이런 현실론을 제기했고요. 또 향후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한 자체는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한미 군사훈련이냐 뭐 연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핑계로 한다는 거는 진정성이 진짜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부 반응은 뭐예요? 예, 뭐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남측이나 북측이나 서로 진정성 싸움 중입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측이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이유로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구정을 전후로 시간도 촉박한 데다가 군사훈련까지 2월에 예정됐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남측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남측은요. 인도주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인데 이것을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시킨다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도 항상 연계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서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은 먼저 푸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네. 다음에는 한미 장관 회담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죠.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현지 시각으로 8일이었죠.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분명히 북한 정세 협의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언론에 급변 사태란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긴급 진화에 나선 겁니다. 워싱턴에서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자 회담과는 별개의 채널을 통해서 북한 정세를 판단하고 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나오자 그 현지에 있던 기자들은 그렇다면 급변 사태 문제도 앞으로 논의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이어졌고요. 이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정부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뭔가 들킨 것인지 아마 정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 사태라는 단어와 북한 정세. 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했으면 기자들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나 북한은 그 단어 하나에도 의미 차이가 그렇죠.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정치권으로 가보죠.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죠. 신년 기자회견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천호선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면서 수명을 다한 양당 독점 체제를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경우는 사실 할 생각도 없었던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혁신을 멈춘 지 오래라면서 역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언급도 역시 있었는데요.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 측과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내에 의석을 가진 어떤 정당과도 연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은 6.4 지방선거에서는 없다. 이렇게 일단 봐도 되겠네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역사 교과서 문제 관련 속보 한번 짚어보죠. 경북의 청송여고가 논란 끝에 오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경북에 있는 청송여고가요. 의도하지 않게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하셨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검정제도 하에서 교과서 선택은 물론 학교의 자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에 있었죠. 일단 청송여고 학교 측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도 마치 학원일을 열었던 것처럼 도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다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은요. 교과서 내용 중에 일본군 위안부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위안부가 일본군을 뭐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 위안부 할머님 한 분이 어제 직접 가서 항의를 했었죠. 학교에요? 네, 학교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엔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 좀 이야기 좀 해보죠. 정부가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퇴직금 누진제는요. 근속 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쭉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향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후생을 현행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300여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린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요. 그동안 누진제로 쌓인 퇴직금을 일단 중간 정산하게 되고요. 이후부터는 단수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네. 일단 퇴직금을 받고 나가신 분들은 운이 좋은 거고 네네. 그렇지 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어요. 네,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걸 혜택으로 해야 되나요? 예, 이걸 받지 못하니까요. 좀 네.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7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남산 터널들 중에는 1호 터널이 어렵습니다. 터널 입구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한남 2고가차도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강 건너서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입구까지 막히고요. 반대쪽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신논현역에서 신사역 구간이 어렵습니다. 만나는 테헤란로가 강남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앞까지 설릉역에서 삼성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도 설릉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과천대로는 대체로 수월한 흐름인데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앞쪽, 반대쪽으로도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구간 각각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라면서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헌 논의 불거진 것은 이번 정권만이 아닙니다. 매번 현행 헌법을 고치자는 의견은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결국은 논의로 그 자체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 개헌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매번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지 한국헌법회장을 역임하고 초대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내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성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행 헌법,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죠.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을 통해 탄생해서 87년 체제를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27년째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행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왜 그럼 개헌이 필요하냐? 네.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계 속의 어떤 그런 선진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큰 틀을 만들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큰 틀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학계나 정치권이나 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점이 큰 틀은 비슷합니다만은 네.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는 네. 우리 정치가 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려면은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겠다 네. 하는 이제 측면과 네.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그동안에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기본권, 새로운 기본권을 보충한다든지 네. 하는 문제. 네. 또 이제 헌법 내용에 예. 기존의 어떤 그런 체계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보완하자 하는 것이 이제 네. 주로 이제 보고 있는 측면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권력 구조, 통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통치 구조. 예, 대통령제로 할 건지 또는 분권형 이원 정부제로 할 건지 내각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네. 주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시민사회에서는 네. 이제 특히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 경제헌법 분야가 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영토 문제를 네. 둘러싼 갈등도 네. 과거의 개헌 논의에서 예. 있었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예. 개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예. 학계, 정치권, 경제계 이 다양한 총론적인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통치 구조. 현재 그렇습니다. 예.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고하는 한 87년 예.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것이 예. 문제가 예. 있다라는 건데 예. 자,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 불거진 것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굳이 말하면요. 예, 87년 헌법, 그러니까 현행 헌법에 대해서 최초의 개헌 논의는 1990년 그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예. 제기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결선 투표제의 도입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 제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7년 선거에서 비슷한 그런 득표를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네.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게 결선 투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네. 그 이후에 이제 2006년에 오면 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께서도 예. 개헌 논의를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각제로 바꿔야 그렇죠. 한다 네. 하는 그런 논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네. 2006년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집권자로서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서 예.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었던 적이 있었죠. 원포인트가 뭐죠? 원포인트라는 것은 개헌에 대한 총론적인 또 개괄적인 논의를 다 시작하면 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고치자 이런 이야기죠. 딱 집어갖고요. 그렇죠. 어떤 예,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치자고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5년 단임제를 예. 4년 중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자 네. 하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거가 너무 많다. 매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예. 불필요한 국력 낭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 시도를 했었나요? 했었죠. 예. 예.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뭐 하긴 했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네.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 때 예. 이거 너무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으니 예. 다음 대통령 때 임기 초에 이걸 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논의 자체는 꺼낼 수밖에 없었죠. 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 1990년에 이제 결선 예. 투표 이 논의가 이제 첫 번째였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는 그 대선 과정에서도 바로 이 결선 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 개헌 논의는 상당히 오랜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예.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큰 점은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는 네. 국민적인 합의가 부재했다는 거죠. 합의. 네. 국민적 왜냐하면 이 개헌이라는 문제는 나라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상당한 그 국민적인 합의가 네.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네.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우선은 네. 무엇을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네. 이견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이거 개헌 안 한다고 해서 나라가 절단 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절박하지 네. 않다. 당장 절박하지는 않다. 네. 하는 이제 점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적 합의 부재와 마찬가지로 개헌을
이끌고 갈 그 개헌 주체의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체 정치력. 네. 예, 왜냐하면 이 개헌 논의는 이게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의제를 빨아들여서 네. 일종의 블랙홀을 형성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블랙홀이라 이렇게 언급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헌 주체가 이러한 블랙홀 현상을 극복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 네.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네.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네. 그 속에 빠져서 네. 허우적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우적거리면 다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역대 정권에서 흔히들 정권 1년차, 예. 2년차 이때 못하면 개헌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지금 몇 정권을 두고서 이렇게 이제 늦춰져 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이해타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요? 이 국가의 100년 대계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꼭 필요하지만은 네. 현재 그것을 이루어내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작업의 어려움에 비해서 예. 특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이게 주로 이제 개헌을 하자면은 네. 지금 개헌 논의의 주 테마는 네. 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네. 그걸 좀 줄이자는 건데. 키포인트가 거기 있는 면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그 자기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을 네. 선제적으로 나서서 네. 어려운 그런 작업을 네. 주도할 네. 집권 세력이 마땅치 않다. 그런 이렇게 또 볼 속사정이 수 있겠네요.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확실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요. 이전에 이렇게 여론조사라든지 보면은 예. 뭔가 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쪽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시기 아니겠어요. 앞서 그렇죠. 이제 예. 1년 차냐 2년 차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개헌 논의가 예.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개헌 관련 위원회도 만들고요. 예. 네, 위원회는 아니다 모임도 만드는데 예. 이 논의가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예. 실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은요? 원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봐서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와 대통령이 이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은 이미 이제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고요. 일단 그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는 지금 그 의장을 필두로 해서 뭐 개헌 자문위를 구성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네. 의원들 간에 그 모임도 만들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이 개헌은 굉장히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의 그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대립 갈등을 볼 때 네.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헌 작업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게 국민 통합의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네. 네. 오히려 새로운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염려도 있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큰 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 공동체 전체가 네. 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대통령께서 블랙홀이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를 좀 설명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캐치프레이가 그런데 오히려 블랙홀 가능성을 예. 언급하셨으니까요. 예. 그러면요. 예. 자, 이제 합의, 논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지금부터 논의를 또 한다 그러면은 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절차 이런 것을 좀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개헌은 지금 저는 그 행정부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논의가 좀 더 폭넓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개헌의 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예.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교수님 말 말씀대로 쉽지 않다라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전향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만일요, 개헌이 예. 그 결정할 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개헌 절차 중에 이제 국민 투표, 국민이 직접 그 의견을 그 개헌안에 대해서 표명을 또 해야 되니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지방선거 때 예. 뭐 이번 육사라든지 붙여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이야기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그 성안을 하고 그런 정도에까지 이 절차가 진행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헌법회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성 교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인데요. 3669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개헌보다는 공기업 개혁과 체질 개선이 우선이지요. 2956님은요. yes, 개헌이 필요한 시기이고 공약이었던 만큼 실천으로 옮겨졌으면 하네요. 라고 이런 의견 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뜯어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정말 뜨거운 감자 그 질문 그 자체입니다.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이죠. yes에 있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선물도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라운드 정면 인터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파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20여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11월부터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중지됐는데요. 문제가 된 살균제 판매가 중지된 후에는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돼서 바로 이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을 쓰시고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경고한 울산대학교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천식 아토피 센터장이신 홍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수정입니다. 네. 120여 명의 산모와 영유아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그 관련 사실을 더 확실히 입증하는 첫 논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지난 2011년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은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었죠. 동물 실험 결과에만 따른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 조사를 했었죠. 하나는 이제 역학 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환자군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군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나와서 그게 이미 시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직접 이제 사람에 재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동물에다가 줘봤더니 네. 동물에 사람 유사한 병변이 생길 수 있더라. 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게 되니까 네. 사람에서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스톱시키자라고 그때 결정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연구 결과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에 연구 결과는 이제 결국은 사람에서 이런 거를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켜본 거는 뭔가 하면 이 과거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해마다 있었는지를 쭉 조사를 다 했었고요. 네. 해마다 한 20-30명 정도씩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봄철 시즌에만. 그러고서 2011년도 초에 우리가 이제 가습기 세정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역학조사에서 찾아내고 동물 실험 결과들도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는 가습기를 쓰지 말자. 그때 겨울 시즌 들어가니까 그 전에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시즌에 가습기 세정제를 쓰지 말자 공고를 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생기나 안 생기나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런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추적을 했더니 지금 그 이후로 2년 동안 전혀 발생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사람에서 전후의 관계에서 맞고 나니까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걸 보여준 그런 자료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제 그런 협조 속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을 지원을 해줬고, 저희들이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라고 소아 호흡기 여사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학회 멤버들이 있는 2차 병원 이상의 84개 병원을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하면 전부 다 보고하게끔 보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어서 2년 동안을 쭉 관찰을 했더니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전국적인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게 쭉 추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금지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단 한 명도 그런 유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으로 사망 원인이 바로 그 문제의 살균제였다라고 이렇게 100% 증명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문구상으로만 따지자면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만 정말 안 쓴 것이냐, 다른 걸 안 쓴 거를 다 확인을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증명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네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말게끔 하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못 쓰게끔 했는데 그 다음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다가 굉장히 높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인과관계가 거의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에서 이제 모든 걸 재현 다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조금의 그런 다른 가능성을 갖다 전혀 배제를 했다라는 걸 다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다른 원인이 또 있을지도 저희들도 모르는 게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마 이 원인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같은 위험을 경고하는 논문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위험성을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쪽에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실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명의 환자를 처음에 2006년도에 봤을 때, 뭐 동일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어떠한 치료를 해도 결국은 나빠져서 사망하게 이르는 그런 환자들을 몇 명을 동시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뭔지 저희들도 몰랐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감염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초기에 봄에 발생하고 저희 거의 정상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바이러스 검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나오는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없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질환은 3년째, 4년째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의사분들한테, 소아과 의사분들한테 계속 알리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환자가 큰 병원으로 오게 되면 조금 더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가지고 빨리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참 오래 걸린 거죠, 지금 보면. 좀 더 미리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으면은 피해자가 좀 줄었겠죠. 뭐 저희들이 조금 더 이게 정말 인과관계를 좀 더 빨리 찾고 사실은 그런 위험성 경고를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면 피해가 분명히 더 줄을 수 있었겠죠, 그죠? 뭐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지돼서 앞으로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지금 봐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혹시 현재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여전히 치료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까?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환자들 중에서 폐 이식을 하는 환자들은 폐 이식 문제 때문에도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고요. 폐 손상이 심했던 애들은 산소와 여러 가지 약제들을 지금 같이 쓰면서 지내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했던 애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애들은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혹시요, 이제 성인이든 또는 그 지난 2011년에 금지가 되기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가요. 이 살균제 자신이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성장하면서 이 호흡기와 관련된 이제 폐질환 이런 것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실제로 아주 심한 케이스들을 갖다가 우리 눈에 탁 띄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이 병이 자체가 존재했는지 아닌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금방 제시한 문제는 정말 경미한 사람은 어떠냐. 그 다음에 노출은 됐지만 병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이제까지 큰 문제가 없이 지냈던 사람들은 이 우리가 지금 아팠던 애들 중에서도 생존한 애들을 보면 비교적 상당히 잘 지내고 있는 거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전혀 그런 게 앞으로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다른 상품의 어떤 그 물질의 유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확실하진 않지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앞으로 이건 진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겠죠. 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 가습기 세정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주변에서 흔히 쓰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는 뭐 이렇게 연못 청소제, 바닥 청소제 이런 거로 쓸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가습기라는 걸 통해서 미세 분말로 만들어져서 그게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죠. 사실은. 이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루트로에 이런 흡입되는 거라든가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걸 막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화학적인 물질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방향제 이런 거. 사실은 그게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비극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제한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법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천식 아토피 센터장이신 홍수종 교수였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이후에는 관련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한 그 피해로 인한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정 모임의 강찬호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따님도 급성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 받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딸도 이제 그날 2011년도 이 문제 불거지는 그 당시였는데요. 네. 이제 당시에 5살이었었고 이제 이렇게 서울대병원 입원했다가 이제 급성 간질성 폐렴 진단 받고 이제 이렇게 원인을 모르고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도 많지 않다. 네. 그리고 그런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어떤 사망률이 높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예.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 2년을 이제 지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 천식이라든지 감기 뭐 이런 비염 네. 이런 거는 이제 달고 살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기관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제 그런 건 지금 현재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네. 앞서 홍수종 교수님께서 지난 2011년 11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금지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망자가 없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논문 발표를 하시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 연구 결과 들으면서 또 심정이 더 착잡하셨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접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홍수종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았던 이제 저희들 이렇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건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동물 실험해서 그런 인과관계가 거의 분명하다 이런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률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이런 교차율 이런 게 높은 거였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봤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다 전량 수거를 했을 때 이후에는 이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거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해 기업들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가고 어떤 정부의 그런 동물 실험 결과를 믿지 않고 있고 이런 게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외국에 저명한 이런 데 이렇게 게재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 기대해 왔던 거고. 네. 이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군요. 인과관계, 이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피해자가 나오도록 방치한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놔둔 정부 당국의 이런 관리 책임도 있지 않겠어요? 네네.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연말에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실제 이렇게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올해 예산에 이제 110억이 반영이 됐어요. 110억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피해자들의 의료비에 대해서 이제 107억 정도를 당초에 이제 산정을 했었었고요. 네. 그게 이제 국회 이제 소관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그 피해자들의 피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이런 진료 문제뿐, 의료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뭐 폐를 이식하거나 중증 피해자들, 사망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뭐 가정이 거의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생활 수당이라든지 요양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추가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게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뤘고 나름대로 이제 소관부처는 환경부하고 교감이 이루어져가지고 네. 이제 32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0억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최종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예결위에서 협상 과정에서 네.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30억이 삭감이 됐죠 다시. 그래서 110억으로 일단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통과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집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통과됐습니까?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요? 법안은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이 통과가 예산은 됐던 거고요. 통과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관련 법안은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자, 이 법안 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달 1월 2일이죠. 이제 새해 시작되는 첫날에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이제 그 뭐 의료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급하고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이제 홍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질환 자체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전개될지 뭐 들리는 바로는 또 이런 질환에 노출되고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폐암으로 갈 확률도 높다. 네네.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아서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의료적으로 관리해주고 네.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등록해서 계속 네. 추적해가지고 문제들을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현재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질환 센터들을 설치해달라 네.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되려면 이제 관련 법안, 뭐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이라든지 그 법안을 통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정 모임의 강찬호 대표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을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개헌 지금 해야 합니까? 입니다. 8900님은요, 예스,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그에 알맞은 국가 시스템으로 미리 바뀌어야 하며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시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0866님은 노, 지금은 개헌이 우선이 아니라 경제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요. 또는 저희 YTN 스마트폰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